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한 달. 헌법재판소 주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. 주변 경계는 더 강화됐습니다. 도로 양쪽 모두 차벽이 들어섰고 취재 진임을 밝혀도 통행이 어려웠습니다. 네, 헌법재판소로 가는 이 인도는 이렇게 경찰 차벽으로 막혀 있는 상태고요. 하지만 제 건너편을 보시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공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 15분만 걸으면 광화문 앞 탄핵 촉구 천막촌입니다. 이 불면의 밤은 내란 사태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.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. 사실 이제 좀 일찍 좀 자고 있어가지고 전화 받고 일어났는데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보니까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국회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직원들은 이제 다 국회로 모였고. 네, 지금 이 시각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. 계엄령 선포 당일에 지금 이 시각이면 많은 시민들이 이곳 국회 앞에 모여서 정말 이게 실화냐,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면서 출동한 계엄군과 또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던 곳인데요. 저도 취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믿기지가 않아서 잠에 금방 들기가 어려웠던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. 국회 안에서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회의원 보좌관 유신욱 씨. 당시 대치 중 몸에 닿은 계엄군 총의 촉감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합니다. 그때 이제 총의 촉감 같은 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한 느낌이긴 했습니다. 이게 원래 같으면은 이제 아무리 군대에서 총을 만져봤다고 하더라도 통제된 상태에서 이제 총을 어쨌든 만지게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게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까? 너희 쏘면 안 된다 또는 이건 불법이다? 예.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? 여기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. 근데 어쨌든 저희도 계엄이 처음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으니까 그런 경황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가 불법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국회의원 다 들어와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 동안은 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있었던 것 같고 따로 서로 자극하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좀 그걸 말리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.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. 어쨌든 그 상태다 보니까 사실 새벽 4, 5시 되면은 졸릴 법도 한데 이게 뭐 피곤함은 있지만 이게 졸림으로까지는 가지 않더라고요. 다들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, 그 당시에.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완전 종결된 게 아닐 수 있다. 네네네. 윤 대통령이 어떤 일을 또 벌일지 모른다. 네네.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계엄령 선포 나흘 뒤 윤 대통령 탄핵안 첫 표결이 무산됐습니다.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. 이날 밤에도 시민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.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올라온 농민들의 트랙터. 경찰이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아섰고 그렇게 과천과 서울의 사이곡에 남태령에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. 12월 21일이 동짓날 밤이었고 그날이 이제 한 해에서 가장 밤이 긴 때고 그리고 그날 유난히 되게 추웠어요. 영하 막 10도 막 그렇게 돼 있는데 남태령이 또 가보셨지만 이제 골짜기잖아요. 그 골짜기라 가지고 칼바람이 엄청 불고 뭐 주변에 뭐 건물도 없고. 농민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. 낮부터 시작한 대치가 밤늦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. 라이브나 트위터 같은 거 계속 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더 오신 분들, 후원 보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모였고 이제 다음날 아침 첫 차 시간이 되니까 그 기차에 타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남태령에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.
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된 남태령 대치는 불면의 밤이 지나고 일요일 오후에야 2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늦어지던 상황.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 길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나왔습니다. 지금 이렇게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한때 정말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던 곳인데 지금 여기를 좀 비춰주시죠. 아직도 경찰 질서 유지선이 이렇게 도로에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눈보라까지 쏟아지던 새벽, 시민들은 은박담요를 뒤집어쓰고 밤을 지샜습니다. 그 모습이 꼭 은박포장 초콜릿 같다고 해 키세스 부대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. 아무래도 힘은 좀 들죠. 근데 이제 내가 힘든 거보다도 나라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일종의 자불안석이라 그럴까요? 집에 있어도 편치 않으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이 불면의 밤에 화제가 된 사진 한 장. 거리 집회라는 게 화장실 이용하는 게 늘 문제죠. 이곳 천주교 수도원 수사들이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을 직접 안내하는 사진이 펴져서 훈훈한 감동을 낳기도 했습니다. 설마 했던 일이, 아니 설마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밤.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잠을 못 잤던 서울 서부지법 폭동의 밤입니다.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폭동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. 여기도 서부지법 앞 정문 옆 인도인데 여기도 이렇게 아직 경찰 통제선이 남아 있습니다. 법원 후문 바로 앞에서 20년 넘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 홍국 씨. 굉장히 놀랐죠. 뭐라고 하나, 이게 법원이 굉장히 견고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고, 그리고 우리는 법무사 사무소를 하니까 거의 집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데인데 거기가 막 창문도 깨져 있고, 굉장히 아까 표현했다시피 마음이 아팠어요. 찢어지는 것 같았어.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았다. 예. 조각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어. 어떻게 법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? 우리도 한동안 멍해져 있었다니까. 진짜 법의 경계가 없어진 거지 이게.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상상도 못했던 네. 그 자력 구제를 하면 안 되는 거고, 불편한 게 있으면 법에 호소를 해야 되는데 법이 경계선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창문도 깨지고 벽도 뜯어져 나간 거잖아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말이 그런 건데. 경계가 여기서 깨진 거지. 그 최후의 경계선, 법원을 부순 80명 가까운 폭동 가담자는 자신이 부순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는 윤 대통령.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. 체포 52일 만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곳 서울구치소 앞 윤 대통령 지지 현수막은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. 당시 구치소를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이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또 손을 흔들던 바로 그 장면.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습니다.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윤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갔습니다. 구속 기한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그 이례적 판단이 왜 윤 대통령에게만 내려졌는지 국민들은 아직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이제 모든 시선은 이곳 헌법재판소로 쏠려 있습니다. 처음엔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지만 어느덧 현실이 된 내란 불면증, 언제쯤 끝날까요?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.